일단 종편에 입사한 건 다른 그 기자 준비생들하고 다를 바 없이 덜컥 붙었어요. 근데 되게 웃기게도 경향신문 다음으로 쓴 회사가 채널A였죠. 물론 누군가는 왜 동아일보 회사인 걸 알면서도 갔냐라고 하지만 붙으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. 2011년 10월이었으니까 네. 개국하기 2달간이었거든요. 항상 소개를 할 때 저보다 채널A를 소개했어요. 채널A는 회사가 곧 개국한다. 그러니 많은 관심 달라. 나는 거기 공채 일기다. 근데 처음에는 정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컸어요. 네. 여러 언론사에 있는 선배들이 정말 가진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죠. 근데 제가 퇴사할 무렵에는 저조차도 후배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봤자 이제 쓰는 기사들이 뼈 없는 치킨, 뭐 유대균이 뼈 없는 치킨, 뭐 시켰다 단독 이렇게 이런 거니까.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선배가 되기보다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경을 좀 덜 써주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노력하더라고요. 하게 됐죠. 시청률 중심의 상업방송이라는 성격과 정파적으로는 우리 사회 이제 보수층을 공략하는 전략 이 두 개가 이제 계속 맞닿아 있었는데 이 중에서 훨씬 중요한 건 이제 시청률이라고 보시는 거죠. 종편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. 시청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라는 거는 일단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중립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우리 주 시청자층은 5, 60대다.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제가 그 스튜디오 출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선정된 아이템들도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어떤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구두로 많이 전달을 받았고 그 5.18 관련된 북한군 침투설 방송했을 때 그때 채널A에서 기자들이 성명 준비한다고. 네, 제가 썼어요. 아, 그때 기자님 쓰셨어요? 네, 그 채널A 일기가 썼었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썼습니다. 근데 그 기사를 저한테도 약간 영선아 네가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들은 척만 척했죠. 사실 북한 이슈 이것도 직접적으로 제가 시청률과 단독의 연관성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좀 북한 기사가 시청률이 정말 잘 나오긴 했어요. 희한하게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북한 관련된 기사를 좀 찍어내려고 했고 사실상 거의 왁구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보도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난리가 났죠. 시청률 표가 아침마다 배달이 돼요. 메일로. 꼭지별로 순간 시청률이 전부 다 기록이 돼요. 소수점 3자리까지. 심지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MBN은 시청률을 높은 시청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포상을 하잖아요. 네, 그런 문제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종편이 얼마큼 상업주의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부끄러운 기사를 다시 되짚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네. 또 어떤 기사들이 좀 생각나시나요? 김수창 전 지검장 얘기 간단하게 짚어보죠.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 당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했던 게 있었잖아요. 그때 이미 후배 기자가 가서 CCTV를 찾고 있었어요. 근데 일단 CCTV 찾는 것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. 이미 거의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배 기자가 CCTV를 찾는다. 그 음란행위를 하는 그 순간의 CCTV. 그래서 저를 보내더라고요. 다시 제주도 가라. 근데 사실 내심 싫지는 않았어요. 기사에도 썼지만 그 당시 유명한에 너무 지쳐가지고 일단 제주도 가서 바닷바람이라도 쐬고 싶다.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저는 그래도 설렁설렁 일을 했죠. 이걸 찾았다 하더라도 저는 보고는 못했을 것 같아요. 너무 부끄러우니까. 이게 도대체 왜 보도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7시 46분 김 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저녁 식사 장소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관사 인근 음식점 CCTV에 김 전 지검장 추정 남성이 큰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5차례나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. 출입처로 출근을 하잖아요, 보통 기자들은. 근데 그때 그 얼굴 못 들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침마다 분명히 어디 단독,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고했을 텐데 내 기사도 보고를 했겠지. 이 부끄러운 기사도.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. 제가 그냥 차 마시거나 술을 마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오늘 내가 얼마나 그 부끄러운 기사를 쓴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. 어떤 그 기사 왁구가 잡히면 그 왁구에 맞춰서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대리해서 쓰거나 읽기만 하는구나라는 감이 오더라고요. 그때 가장 큰 게 대선 때였죠. 이제 문재인 것만 봐더라도 이거는 팩트 확인이
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사를 내보내라. 조금 되게 많이 의아했죠, 속으로. 이 선배 기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의혹 제기를 세게 하는 것인가. 다음날 바로 새누리당 쪽에서 그 문재인의 다운계약서가 이번이 2번째며 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저는 저로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좀 회의가 많이 컸습니다. 어떤 선배 기자가 막 노무사를 만나고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. 진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.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저도 선배가 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서 이제 여러 선배들을 만났었어요. 이 노조 위원장을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막내이기 때문에. 그래서 선배가 해주시면 저희가 다 위에서 뒤에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모든 선배가 거절을 했어요. 그러니까 거의 차장급 정도 되는 그래도 뭐 이렇게 파워가 있는 어떤 발언에서 파워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거절하면서 아 여기는 바뀔 가능성이 많이 적겠구나. 젊은 기자들은 반 정도는 충성파, 반 정도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KBS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 MBC마저도 경력 공채가 뜨면 이 전체 보도국 분위기가 술렁거릴 정도로 그다음에 누구 썼니 안 썼니 뭐 이런 얘기가 돌고 돌 정도로 심했었고 그런 기조에서는 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조용히 있다가 남들 모르게 지원해서 붙으면 나가는. JTBC에 간 선배들이 너무나 잘하는 게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자들은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. 제가 봐도 좋은 선배들이 많았어요. 근데 JTBC에 갔죠. 근데 어떤 기준을 뽑혔겠죠. 근데 그분들이 역시 JTBC 하면서 박수를 받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. 불과 한 달 전에는 채널에 있었는데 JTBC 가서는 이제 날개를 달고 좋은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. 그 생각이 좀 들었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MBC에 갔던 친구들 기사를 제가 종종 검색해서 찾아봐요. 채널A 출신의 어떤 후배 기자는 그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MBC 로고를 떼고 시위 중계를 한다거나 그게 제 후배 기자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얘는 얼마나 자괴감이 클까. 그러니까 저라면은 못 견뎠겠다. 근데 제가 3년을 채웠던 건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3년은 채우고 나가라. 너가 그러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. 어쨌든 네가 다시 기자를 할 수도 있고 제가 퇴사할 땐 절대 다시는 기자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입사를 10월 17일에 했는데 퇴사를 10월 17일 똑같이 했습니다. 그 이유 때문에. 그러면 이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그 종편 지금 재승인 받잖아요. 네. 뭐 떨어질 한 군데 떨어질 것 같다고.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오늘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? 심사에는 뭐 점수를 미달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아, 믿을만한 게 못 되군요. 아마 근데 이제 심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통위에서 또 이제 그 의결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군요.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종편을 바꿀 수 없다면 이 기자님 말씀대로 네.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상업주의 언론이라든가 정파성 문제라든가 이게 비단 종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. 그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죠. 전체 언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종편의 경우에는 그만큼 공적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혜택을 많이 거의 받았죠. 지상파랑 뭐 버금가는 그렇죠. 혜택을 받았고 그만큼 영향을 갖고 맞아요. 있는데 뭐 그런 취지에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? 일단 귀태가 맞아요. 귀태가 맞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네네. 종편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네. 그 정도로 자신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. 아마 책임성을 느끼면 퇴사할 겁니다. 네. 저처럼 퇴사하거나 네. 이직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바뀔 가능성이 적어요. 노조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,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개인이 바꿀 수 아니에요.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. 사실 처음에 선배가 500만 원 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이딴 거에 돈을 냅니까? 지금 600 넘었던데요? 200으로 합시다. 제가 했거든요. 분명히 욕은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어쨌든 제가 선택한 회사였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3년 있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2년 만에 이런 내부 고발을 하는 거니까 내부에서는 내부 고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테고 왜 이제 와서
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너는 그럼에도 기레기 짓을 했지 않냐. 네가 선택해서 간 길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. 그래서 초반에 좀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. 근데 이제 예상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고 저조차도 아까 그 선배 기자랑 채널A 출신이라는 거 숨긴다는 그 얘기를 했던 그 순간처럼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선택했던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취재를 할 때 사람들 만나거나 대화할 때 그때 기억을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요. 다시는 대리기사를 안 하겠다. 다른 내부 고발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, 정말. 제가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말고 뭐 나는 왜 KBS를 떠났나 아니면 나는 왜 TV조선을 떠났나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바뀌어서 일단 PD들도 할 말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. 시사 PD들. 근데 전혀 알려진 내용이 없죠.